네, 안녕하세요. 선한스탁 로로스임입니다. 자,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황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올려드린 시황이고, 금, 토, 일,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종목이나 섹터를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것은 저희 추가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의성 있게 이런 이제 정기 영상 외에도 받아보실 분들은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은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우지수입니다. 해외 관련된 이슈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금리 인상 빨라졌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 이제 기존에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올해 말 정도 생각했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오면서 올해 중순 정도로 바뀌었다가 최근에는 올해 3월까지로 당겨지고 있죠. 이걸 시장에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원래 올해 한 6월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봄 정도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봄 정도에 한 4월 전후 해서 이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언제 조정을 받느냐를 보고 엿보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먼저 시장이 쉬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기존부터 말씀을 드려왔고, 최근에는 JP모건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올해 이 연초에 지금 밀리고 있는데 금리 인상 부분이 미리 선반영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연초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뭐 1, 2월 정도를 보시면 되겠죠.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연초에 굉장히 이제 기대감을 갖고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증시가 상승하겠지라고 생각하신 분들 조금은 실망하셨을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한 보름도 안 지났어요. 오늘 14일이니까 1월의 절반 정도 지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주초에는 약간의 눈치 보기가 나올 수 있지만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슬금슬금 이제 반등 기세를 만들면은 이달 말까지만 해서 월봉상 뭐 큰 음봉만 안 만들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문제되지 않을 것 같으니 여러분들 이제 너무 큰 우려감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말 뭐 불안하게 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달성하고 쉬는 구간인데 요 15,800포인트 이탈 안 하고 저점 매수 계속 들어온다. 잘 지켜주는 거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스닥이 오히려 기술주 중심이라서 문제고 우리나라랑 영향이 깊죠. 자, 그래서 나스닥을 보면은 2.5%대 밀리면서 좀 많이 밀렸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게 연준 이제 차기 부의장 후보인 브레이너드 이사 가능성이 높죠. 지금 거의 뭐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브레이너드 이사 같은 경우가 파월 의장의 발언보다는 더 매파적이에요. 이 사람이 뭐 원래 이제 비도위파적이었다 이제 매파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누구나 공개돼 있는 사실이고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밀리는 부분이 한 15,000 정도까지는 기여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 200포인트 정도 되는 부분은 개별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 작년에 민간 우주항공을 통해서 우주여행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버진 갤럭틱이 마이너스 18% 엄청난 하락을 보였는데, 이 마이너스 18%가 왜 나왔느냐? 부채를 공개했는데 부채가 너무 높지 않느냐?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민간 위성, 이 소위성 같은 경우 저궤도 위성이랑 소형 위성 계속 쏘아 올리고 있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지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좀 높은 거는 뭐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금리 인상이 되면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부채가 높은 부분 때문에 이게 18%나 밀렸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자체 뭐 억만장자 이제 CEO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해결 방안을 내놓겠죠. 그러니까 지금 공개를 했겠죠, 부채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6%나 밀렸는데, 테슬라는 이제 해킹 의혹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독일의 19살짜리가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 25대 이상을 해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거는 뭐 천천히 이제 소식 보면서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재작년에는 테슬라에서 배터리 쪽을 강조해서 배터리 데이를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뭐였죠? AI 데이 하면서 로보택시 얘기 나왔죠. 자, 그럼 뭐예요? 테슬라에서 생각하는 거는 전기차 쪽을 통해서 자율주행 스마트카 쪽으로 가는 건데, 스마트카가 로보택시로 이 자동으로 이제 안내돼서 가야 되는데, 이게 해킹을 당한다라면 문제가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의혹이 올라오면서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기술주를 눌렀다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시작부터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는 이제 음봉을 그렸는데,
이게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이제 뭐 모두가 알다시피 1.25%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0.25% 포인트 인상하면서 다시 한번 금리를 인상했다. 세 번째 금리 인상인데 선제적 조치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 인상 이렇게 하는 게 실제로 뭐 선제적 조치로 해서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로만 눌렀습니다. 뭐 주식을 엄청나게 판 건 아니고 장막판에는 그래도 한 1,000억 정도는 다시 사줬네요. 외국인들이 한 12,000계약 정도 선물을 발표 난 후에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눌러서 음봉을 만들고 마감 동향에 한 뭐 2,000계약 이상 회수는 했는데 많이 회수는 안 했어요. 한 2, 3천 계약 정도만 더 환매를 했어도 뭐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았을 텐데 2, 3천 계약 쪽이 조금 모자랐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뭐 다시 한번 선물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환매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매도를 계속 쌓아간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리스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만약에 환매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매수가 좀 들어온다 다음 주에 그러면은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이 친구들이 주말에 대비를 하는구나. 콜매도 풋매수로 해서 전체적으로 포지션은 약세 포지션이죠. 그래서 이제 주말을 대비하는 포지션이구나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반면 다음 주에도 매도를 쌓아간다라고 하면은 다소간의 단기간의 흔들림 정도는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고 대신 시장이 아예 뭐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뭐 3월 만기일까지는 위쪽 방향을 보고 있고 3,050 회복한다고 보고 있고 이게 3월 만기면 3월 중순인데 2월 만기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다음 주 초에는 좀 눈치 보기를 하고 뭐 중순이나 하순부터 해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면은 1월 말까지 해서 회복을 하든지 아니면 건드려 보는 정도까지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추후 상황을 좀 지켜보고 수급 동향을 보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스피는 이렇게 밀려 내려왔는데 그에 비해 코스닥은 그래도 장중에는 살짝 더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먼저 반등하려는 모습을 열심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960구간 정도 이 구간 정도 내려오면은 저점 매수가 계속 활발하게 일어난다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을 이탈하지만 않으면은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만약에 980 안으로 들어와서 1000포인트 쪽으로 다시 붙어간다라고 하면 1020포인트 쪽으로 가는 건 어렵지 않다. 코스닥은 문제가 뭐냐? 코스피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심리 개선이 안 된다는 건데 코스피가 3050포인트만 회복해주면은 코스닥은 1020포인트 회복해서 1060 넘어가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날아갈 수 있다. 근데 코스피가 약하기 때문에 투심이 안 좋게 들어와서 이제 코스닥이 약한 것이다.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코스피가 강해져야 코스닥이 훨훨 날아갑니다. 코스피가 중립 구간 정도만 와도 코스닥은 강세 구간 간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코스피가 조금은 안정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은 이 정도고 반도체주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수가 쉬려면 얘네가 쉬는 게 맞죠.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8만원에서 82,500원 이 구간 저항 구간까지 넘어가면은 지수는 더 좋아진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다른 종목들이 밀리더라도 지수를 뒷받쳐주는 모습은 나올 거고요. 삼성전자가 82,500원 넘어가면 하이닉스는 당연히 13만원 넘어갈 겁니다. 그런 모습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수가 올라갈 확률이 높고 적어도 밀리지는 않도록 방어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삼성전자 82,500원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기존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오늘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기간 수요 예측 같은 경우가 뭐 2023대 1로 역대 최대 경쟁률을 달성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이제 첫날 1경 돌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마어마한 자금이 쏠렸습니다. 1경 단위도 안 잡히죠. 1경 5천조라고 하는데 1조 5천억 아닙니다. 1경 5천조입니다. 그래서 공모가 상단은 사실상 30만 원으로 정해졌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30만 원 정해졌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혼다랑 미국 배터리 합작법인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요거까지 진행되면은 GM이랑 합작법인, 뭐 현대차랑 합작법인, 뭐 스텔란티스랑 합작법인, 뭐 이제 혼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LG에너지 솔루션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시장의 뭐 주인공은 또 역시나 뭐 애플카였는데 애플카 같은 경우는 지금 순환매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LG노텍이 과거부터 뭐 핵심이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애플카 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요 18만원 전, 그리고 이 18만원, 이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라고 당일날도 말씀드렸고, 전에도 그렇고, 요 바로 다음날, 요 이슈,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3번 정도를 따로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개별 영상 올려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LG이노텍 아이폰 관련해서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 없다. 뭐 접으면 멋있을까라고 삼성전자가 뭐 얘기를 했지만, 이건 경쟁사라서 항상 서로 신경전 벌이는 것이고, 애플은 사실상 뚜껑 열어보면 혁신 없다. 어쩌니 해도 판매량은 잘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판매가 잘 되고 있죠. 거기에 경쟁사 샤프가 이제 공장 셧다운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올해까지도 보면은 이 메타버스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XR 기기 같은 경우, 뭐 MR 기기가 됐든 SR 기기가 됐던 이 기기에 LG노텍이 또 이 카메라 기술이 또 이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전장 쪽으로도 진출하는데, 이 애플카가 나오면은 전장 쪽도 LG이노텍의 또 카메라 쪽을 이용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한 3달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가 지금 고스란히 뉴스로 다 나오고 있죠.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이미 뭐 2배 이상 올라왔는데 36만원까지 돌파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한다? 36만원 유지시 보유, 36만원 이탈시 매도, 그리고 다시 한번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목표치는 40인데 뭐 오늘 거의 뭐 달성했죠. 다음 목표치는 40이고 40 넘어가면 그 다음 44만원, 45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목표치를 높이면서 추세가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외에 오늘 옵트론텍, MC넥스, 뭐 파트론, 나무가, 뭐 오디테, 뭐 이런 종목들이 함께 움직였다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기는 이제 MLCC 업황은 반도체를 따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MLCC는 기존 매출이 이 전자기기 쪽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뭐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뭐 노트북, PC 뭐 등등 해서 전자기기 쪽이 많다 말씀을 드렸는데, 점차 고부가 가치인 전장 쪽으로 간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보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진동에도 민감해야 되고, 고온, 저온, 현재 같은 경우에 뭐 저온에도 민감해야 되죠. 이 온도에 민감해야 되고, 습도에도 민감해야 되고, 더 높은 기술력을 요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일본 쪽이 이제 점유를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은근슬쩍 기술력을 확장하면서 이제 서서히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 그래서 전장 쪽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이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번 주에도 이제 사막 콘덴서가 이제 테슬라 쪽에 링크가 됐죠. 거기에 삼성전기는 꾸준히 뭐 전장용 쪽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이 MSC 쪽에 발판이 될 수 있다. 상승의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보시고, 기판 쪽 같은 경우도 오늘은 삼성전기 외에도 이제 인터플렉스나 이제 코리아 서키트 같은 이제 기판 쪽으로도 좀 움직임이 함께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삼성전기는 가장 큰 축인 MLCC가 이제 다시 좋아지고, 그리고 기판 쪽도 여전히 좋다라는 걸 보면은 이 18만 원은 이번 주 초에도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목표치는 20만 원, 그 다음 22만 원, 이렇게 2만 원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경향신문에서 이제 과도하게 뭐 악성 뉴스가 나왔는데, 금융위에서 거의 뭐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일부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 확정된 바 없으니까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이제 경고를 했는데, 이게 뭐 공매도 세력이랑 결탁을 한 것인지 오늘은 이제 쭉 밀려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뭐 과도한 하락인데, 지금보다는 뭐 조금 기다렸다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유하신 분들 이제 추가 매수하는 것도 조금 기다렸다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하락이 이 기업 자체에서 뭐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4년째입니다. 이거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차라리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게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해서 올라옵니다. 과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랬죠.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지금 주가는 너무 과도하다. 이거 30만 원 아래 있으면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금 뭐 거의 뭐 주가를 반토막 내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는 자연스럽게 뭐 해소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노피랑 라이선스 아웃 결과로 이제 뭐 오늘까지도 올라왔는데 3만 원 저항 도전 중입니다. 거래량 실으면서 살짝 걸쳐놨는데, 여기서 양봉 하나 더 세워주지 못하면 여기를 고점으로 해서 쉴 수 있다. 그럼 26,000원에서 26,500원 사이 정도까지는 쉬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양봉을 하나 세워준다라고 하면 3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한다로 보시면 됩니다.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랑 인수가 유럽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 했더니 LNG선 60% 이상 독과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조선업이라는 거는 이제 따로따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입찰제로 해가지고 이제 수주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독과점이 좀 어렵다라는 이 현대중공업의 주장도 어떻게 보면 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유럽에선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은 뭐 재매각 추진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DMZ 평화공원 쪽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됐죠. 그래서 크라운혜택 홀딩스 같은 이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뭐 상한가를 갖고 크라운제과나 혜태제과식품도 움직였고 뭐 이화공영 같은 경우도 움직였는데 이화공영 같은 경우는 반짝 상승하고 그냥 다시 제자리를 돌아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거 잘하시는 분들 외에는 데이 트레이딩 단기로 보시는 분들 외에는 안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쪽은.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경협주 쪽을 뭐 가능성이 있다, 뭐 종전선언이나 이런 쪽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은 차라리 남북 경협주 기존에 있던 뭐 개성공단부터 시작해서 뭐 철도라든가 이런 쪽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켓컬리 상장 기대감 이제 슬금 다시 나오고 있죠. 우양 같은 경우 오늘 급등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받쳐주지 않으면서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 기존 이제 저항권까지 올라갔는데 오늘 우양은 뭐 굉장히 잘해줬네요. 근데 누르는 세력도 많았고 이제 단기적으로 뭐 치고 빠진 단사 세력도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터졌는데 당분간은 이 구간이 좀 매물대가 되겠네요. 5,000원 위쪽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흥국 FMB라던가 최근에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리고 지어소프트라던가 이런 종목들 뭐 전체적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지어소프트는 안 올라왔는데 요 19,500원에서 2만원 사이 요 구간을 좀 넘어가고 나서 보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 구간만 넘어가면 다시 한번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KC피드는 기존에 먼저 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3,300원 구간 정도 전후되는 요 구간 정도만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뭐 조금 더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 보거나 하는 방법도 방법이 될 수 있다. 3,300원 이탈하면 대신 좀 정리를 하면서 보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나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아직 출발 안 했으니까 뭐 태경케미칼도 그렇고 ECS도 그렇고요. 이런 쪽은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미리 들어가서 보초 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출판사 아기상어가 유튜브 조회수를 최초로 100억 뷰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최초라고 하니까 또 가슴 설레는 얘기죠. 자, 삼성출판사가 뭐 가장 뭐 이제 스마트 스터디 뭐 회사고 이제 뭐 가족 관계가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삼성출판사 그리고 뭐 대신 주가는 반응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토박스 코리아 그리고 오로라 같은 경우가 뭐 가장 뭐 밀접하다 말씀드렸는데 완구 제품이나 이런 쪽 협력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토박스 코리아는 이제 1,600원 돌파하면 그때 보시는 게 맞고 오로라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이제 10,000원 돌파한 다음에 움직임 좋아져서 10,000원 유지해주면 괜찮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중간 가격이 이제 1,500원 정도 뭐 750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1,500원 요 구간은 좀 지지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지켜보시고 1,500원 이탈하면은 정리했다고 10,000원대에 보시던지 아니면은 일부만 보유하셨다가 10,000원 구간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던지 하시고 11,500원 구간은 이제 저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오로라는 다시 한번 뭐 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로라는 최근에 수급 들어온 후에 좀 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종목 중에서 삼성출판사가 원래 대장인데 지금은 오로라만 수급이 한 차례 들어와서 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관련주로는 이 아기상어는랑은 다른데 뭐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캐리 언니 쪽으로 해서 유명하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시동은 걸고 있는데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켜보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을 필요성이 있고 유엔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올라온 다음에 오늘 쉬었는데 이 구간 중요한 구간입니다. 유엔젤 같은 경우도 뭐 5,000원 정도를 좀 이제 마지노선으로 놓고 보시면서 조금 이제 21선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을 때 뭐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비싸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유엔젤은 최근에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